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이콘 독립조치 파워 서플라이 기판과 케이스 판금까지 한번 이쪽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한 번에 완성도가 있게 나오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소량이라 AI 도움도 받고 해서 여기까지 해볼 수 있다는 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와, 근데 일단 좋은데요? 좀 날카롭다. 근데 이번에 새로 넣은 기판이고요. 이게 싹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잘 들어가고요. 이 나사들로 잘 되는데? 케이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제가 완성을 좀 해봐야겠죠? 이번 영상은 JLC PCB와 함께 합니다. 비싸 보여요. 아주 빨간 글씨 뭐야? 처음 봐. 이거 금태 두른 거는 꽤나 괜찮은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풀세트예요. 한번 제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캐패시터랑 인덕터 실장하고 있습니다. 인덕터는 극성이 없고요. 이 세라믹 캐패시터도 극성이 없는데 전에는 극성이 있습니다. 이 긴 다리가 플러스면 되거든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긴 다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 역전압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 회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띠라고 하거든요. 띠가 있는 부분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연결할 차례인데요. 10W, 6W 잘 보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10W를 놨다. 그럼 이게 10W의 소비 전류를 보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 적혀 있는 부분이 10W짜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10W짜리가 이쪽 2개, 나머지 6W. 납땜은 잘 알아서 뒤집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잘 해주셨다면 한 요정도 뚜껑이 그래도 열릴 정도의 케이블 길이 3개씩 구멍 있는 거를 하나씩 배선을 해줄 거예요. 원래는 다리를 이용해 납땜을 하고 싶었는데 다리 길이가 좀 짧아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기에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이걸 또 풀고 그걸 다시 조이고 이런 부분에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배선을 하는 쪽이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열 수 있을 정도는 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짜투리 배선제를 5쌍을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도 다 안 맞는데. 그리고 여기 LED를 놓을 수 있게 해놨는데요. LED 그리고 여기가 보호 저항입니다. 얘는 첫 번째 아웃 출력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고장나면 LED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다리 길이를 이용해서 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딱 보이게 해놨는데 좀 대가리가 좀 더 나오고 싶다 싶으시면 조금 더 넓히시면 되겠습니다. 다 납땜을 했고 이렇게 1대1 매칭 해보겠습니다. 다 일정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LED는 그래도 이 정도 맞춰 놓은 다음에 납땜을 다리 길이가 딱 되거든요. 플러스가 동그라미, 네모가 마이너. 그러니까 플러스의 긴 다리, 네모의 짧은 다리 들어가면 됩니다. 케이스를 닫기 전에 센터 마이너 18V를 한번 넣어볼 겁니다. 어디로 넣든 상관없어요. 불이 들어왔고 다행히 지금 긍정적이에요. DC잭에 집게발로 테스터기에 물려놨거든요. 9V 9V
9V 9V 나이스, 아주 나이스합니다. 이건 개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냥 접을 거니까요. 한번 플럭스 제거해주고요. 완성! 진짜 괜찮은데? 완성을 했거든요.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 영상은 JLC PCB와 함께 합니다. 네, 오늘의 테스트 보드입니다. 지금 보조 배터리로 20V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극성 전원 한번 해줬어요. 근데 12V에서 20V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 9V부터 작동 가능하고 50V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한 25V, 30V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리에서 파는데 5V, 9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20까지밖에 안 되네요. 근데 9V는 조금 어려운 게 역전압 보호 다이오드가 들어가는데 그걸 통과하면 약간의 전압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완전 칼 같은 9V는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9V는 이렇게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12V에서 한 30V까지는 괜찮다. 지금 일부러 이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좀 섞었어요. 페이저, 딜레이, 프리앰프, 그 리버브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자,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노이즈 플로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GV5가 노이즈 플로우가 좀 높아요. 같은 레벨이라도 얘가 들어가면 지금 바닥에서 사는 거 있죠. 이게 올라온단 말이거든요. 튜닝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플을 냈어요. 별골 튜너 핑크공주 테마로다가 튜닝 좀 하겠습니다. 근데 기타 볼륨을 줄이면 싹 없어집니다. 제가 만든 페달들이 노이즈가 좀 없거든요. 퍼즐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거잖아요. 노이즈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설계를 좀 튼튼하게 하면 아무리 퍼즈여도 노이즈가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조 배터리 정말 좋은 성능 보여줬죠. 아답터 스펙은 명호전자인데 20V 3.25A. 이것도 뭐 음악 기기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접지형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있어서 저는 이거 뚜껑 열고 캐패시터로 필터를 좀 보강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쓸만해졌어요. 이런 소형은 외부 아답터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안쪽에 노이즈를 끊어낼 수 있는 설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저는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은 따로 구분이 없어도 됩니다. 대신에 전원 둘 다 입력해버리면 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용하네. 이거는 돈 없고 뭐 샀다가 받은 아답터인데 18V 2A짜리예요. 센터 마이너스. 이거는 제가 뭐 열어서 필터를 넣고 그럴 게 없거든요. 2번 영상은 JLC PCB와 함께 합니다. 자, 독립접지인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이 녀석 깔린을 좋아하지만 이거 싸잖아요. 아이솔레이터 9V는 사실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센터 마이너니까 마이너가 그라운드란 말이죠. 다 단락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다 돼 있어. 근데 아이솔레이터라는 게 외부 아답터로는 한번 끊어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얘는 아이솔레이티드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는 배터리로 작동을 하니까 그 외부 아답터로부터는 독립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다 붙어 있다. 진짜 독립접지는 이게 되면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지금 케이스는 알루미늄이니까 당연히 소리가 나고, 센터 마이너 이렇게 안 나야 돼. 그럼 지금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좋아요. 이쪽은 입력 DC 끊어져 있나? 당연히 끊어져 있죠. 근데 둘 다 입력으로 쓸 수 있고 둘 다 출력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결돼 있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절연 잘 돼 있나? 절연 잘 돼 있고. 이게 독립접지입니다. 이 출력은 1대1이에요. 그냥 여기에 연결된 부분을 그냥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9V, 12V는 이게 좀 얇아도 돼요. 20V, 3A 이렇게 보내야 된다? 좀 굵은 게 필요해요. 9V는 이런 거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연장은 이런 거를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프로토타입이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얘가 연장돼서 불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먼에서도 거긴 좀 야비한 게 이 규격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케이블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 또 규격만 맞으면 이걸로 쓰면 되는데, 아무튼 고전압 고전류용 따로 판매를 할 겁니다. 두 개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기도 아답터 연결, 이쪽에서도 아답터 연결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제이쿤 독립접지 파워 서플라이의 성능을 보셨고요. 이번 제작은 JLC PCB와의 협업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 JLC PCB를 사용하고 있고, PCB는 정말 프로토타입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다만 배송이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용서되는 가격, 그리고 내가 돈만 더 내면 배송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근데 판금은 제가 완전 처음 해보는데 프로그램도 다를 줄 모르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씨름하면서 일단 제출을 했어. 당연히 반려될 걸 알았죠. 이제 공장 입장에서 원하는 작성법이랑 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반려가 왔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친절하고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좀 감동이었어요. 왜냐? 제가 5번 반려당했거든요. 아니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국내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견적을 왠지 그냥 보내기가 나 막 꼴랑 막 20개 할 건데 이런 심리를 가지는 게 좀 안 가져도 되는지 가져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너무 소량 고객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문의가 왔네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여기는 홈페이지가 좀 잘 돼 있어요. 내가 처음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막 견적도 나오고 옵션도 나오고 어떤 파일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설명도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죄송은 했지만 이렇게 좀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JLC PCB와 함께 합니다. 여기 스펙은 500mAh, 300mAh 적혀 있는데 사실은 830 정도, 여기는 500mAh까지 되거든요. 근데 최대지 이제 여유는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이 정도 쓸 수 있다 적어놨어요. 이런 페달들도 적어놓기는 뭐 멀티팩터 1A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적어놓지만 막상 재보면 300mAh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베일톤 200R인가? 그거 한번 물려봤더니 여기 300mAh짜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전류를 재봤더니 330mAh 소비하더라고요. 제가 UAFX랑 스트라이먼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 전류를 필요로 하는 애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 어쨌든 이 전원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파워예요. 이런 소형 파워는 다 그래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 게 아마 제일 깨끗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아답터를 잘 선별을 하셔야지 좀 조용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를 사시는 경우에는 이 익스텐드 케이블을 지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비싸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스트라이먼이 이거 15,000원씩 팔더라고요. 자기네들 거 규격만 다르게 해가지고 케이블 장사를 하더라고. 15,000원이면 기타 케이블을 사는데 아마 팔 수 있는 재고는 막 몇 개 안 됩니다. 한 15개 정도 판매를, 이거 했으니까 한 14개 정도 작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반응 좋으면은 뭐 2탄으로 돌아오든지 하겠습니다.